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리플 부부 남편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가지고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 리플 XRP가 그런 소식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리플이 지난번에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2.5.0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거기 보면 자세하게 것까지 하면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7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토큰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토큰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블록체인 상에서 뭐 기관이나 은행이나 개인이 특정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 A부터 Z까지 뭐 하나여도 되고 아니면 20몇 가지여도 되고 뭐 개수에는 그 한계가 없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이 어느 정도의 돈이 어디에게 나간다. 어떤 디지털 지갑으로 지급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XRP 레저에 리플 레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글로벌 급여 시스템이 최적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암호화폐 급여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를 쓴 거고 기자가 나름대로 XRP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한 거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제 보고 하신 건데 이게 이제 급여?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급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조건부 지급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식으로 외국에서 헬리콥터 펀드라고 하거든요. 혹은 퍼블릭 에어드랍, 공공 에어드랍.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블록체인에서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 레저, 그러니까 XRP 블록체인이 대단히 선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XRP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5.0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는 기관들이 마음 놓고 암호화폐를 쓰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던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관 자체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자금의 문제.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리플 레저에 XRP 레저 블록체인의 2.5.0 그 업그레이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기관이나 어떤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플 레저, XRP 레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서비스와 경쟁력을 거기다 녹여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글로벌 급여 시스템은 그 중에 하나로서 각광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리플 레저가 아마 기관형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관에게는 블록체인만큼의 어떤 파급력과 상징성을 갖는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9월 18일 새벽 3시에 결정된 금리에 관련된 거 거의 100%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연말에도 11월, 12월에도 FOMC 회의가 있어요. 그 두 번의 회의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또 추가로 금리 인하 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4월,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연속 3번 금리 인하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강하게 금리 인하 쪽을 말하시는 분들은 6월, 7월에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당연히 파월은 물러날 거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몰아붙일 의장으로 바뀔 거고 또 더 중요한 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는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면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할 텐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전체 미국의 자산시장의 가격을 올려놔야 돼요. 들썩들썩이게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도 좀 올라야 되고요. 주식도 올라야 되고 암호화폐도 올라야 돼요. 단순히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든지 나는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이나 정책적인 측면 말고도
개인적인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내년 상반기에도 최소 5번에서 6번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 거의 지금 명약 관화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결국에 우상향한다. 그것도 대단히 폭등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57로 좀 눌려진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제도 56.7이었고 지난주에 57이었는데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도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지배력 지수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고 시총의 규모 이런 것들을 보고 지수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랑은 약간의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도 도미넌스 차트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보시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지배 지수는 이미 꺾인 상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 지수를 보면 70입니다. 대단하죠? 지난주에 50이었어요. 지금 거의 알트코인 시즌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8월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50을 뚫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70까지 왔습니다.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죠.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지금 대단한 게 MMF 펀드죠. 그 미국의 MMF 펀드에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7조 달러에 이릅니다. 팬데믹 때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매년 한 3조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2년치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불장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알트코인 불장의 냄새입니다. 보십시오. 냄새가 나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2주 동안에 이더리움을 무려 28만 개를 추매했습니다. 13억 달러 규모죠. 엄청나죠. 비트마인이 되게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DAT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어셋 트레저리, 그래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DAT라고 하는, 이제 대세가 됐죠. 비트코인의 스트래터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또 이더리움 쪽으로는 비트마인이 최근에 이제 엄청난 상승을,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더리움 ETF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비트마인을 사는 게 좋으냐. 왜냐면 비트마인 자체가 그냥 이더리움 살려고 M&A 기업이에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비트마인이 장부가 아주 깨끗해요. 부채가 없는 회사입니다.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의 상승률보다 비트마인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말들을 해요. 어쩌면은 이더리움을 사는 것보다, 이더리움 ETF를 사는 것보다 비트마인의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면 1주당 이더리움 비율이 계속 축적하니까 높아지잖아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산업의 석유란 말이에요. 월가는 이더리움 위에 전 세계의 자산들을 다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지금 월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더리움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더리움을 사는 것보다 비트마인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안전하지 않냐, 그런 말들이 일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을 사건, 이더리움 ETF를 사건, 비트마인의 주식을 사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고 이더리움에 아직 투자를 안 하셨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베이비도지에 갖고 있건, 파이코인을 갖고 있건, XRP를 갖고 있건, 시바이누를 갖고 있건, 어쨌든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조금씩 이더리움을 사두십시오. 이거는 블록체인 사회, 블록체인 자본주의의 석유가 될 거예요. 이미 되고 있고,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 공금 수익률이 12%다. 그래서 명백한 강세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수, 즉 시장 지배력 지수는 다른 거예요. 이게 마치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오느냐, 비트코인 불장이 오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의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남아있는 채굴 가능량이 5%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투자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기관들의 95%가 비트코인을 하나도 못 갖고 있어요. 근데 가지려고 해요,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히 7년도 이후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의 약세를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걸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씀으로써 이 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브레이크를 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는 완전히 속된 말로 더 똥값이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달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화폐들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담보물은 뭘까요? 금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시바이누를 갖고 있건 베이비 도지를 갖고 있건 파이코인을 갖고 있건 XRP를 갖고 있건 아까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도 단돈 1,000원어치, 10,000원어치, 100,000원어치, 100만원어치 틈날 때마다 사세요. 그래서 혹시나 한두 개 암호화폐에만 집중돼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다변화해야 된다. 파이프라인이 여러 곳에 존재해야 된다. 한 군데만 의존해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이 기사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 나라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 신용등급이 위태하다, 신용등급이 불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아이고 국채금리 올라가네, 나 그럼 국채 사야 되나? 암호화폐 팔아서 국채 사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이, 즉 FOMC가 한국 시간 9월 18일 새벽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 거예요. 하반기에도 최소한 한 번 더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 3번 더 할 겁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지금 프랑스 난리 났죠. 제2의 IMF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 나라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뭐 3개월에서 5개월, 그 긴 영향력까지 본다면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이 풀어놓은 전 세계 돈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나라의 조건, 정책에 따라서는 부동산도 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뛸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뛰다가 어느 시점에 거품이 붕괴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머리끝까지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목까지입니다. 목이나 가슴까지만 보고 익절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붕괴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낙엽들 또 주스러 가야죠. 낙엽들 주스러 가려면 현금도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들 뭐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같이 뭐 공유할 테니까. 금값이 뛰고 있죠. 상반기에도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또 하반기 들어서 금값이 엄청 뛰고 있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아시죠? 보통 빠르면 한 달, 보름, 그 다음에 느려도 3, 4개월 후에 비트코인도 항상 큽니다.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식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다, 위험하다. 위험 자산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점점점 떨어지는 달러, 약달러 기조 속에서 금과 함께 안전 자산으로도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죠. 암호화폐를 위험 자산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전 자산으로 보는 이 부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거의 매일 봐요, 금값을. 왜 금값을 매일 보냐면, 금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경제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에 병이 걸리면 나라가 돈을 풀어요. 나라 돈이 풀린다고요. 그럼 나라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게 제가 경제를, 거시경제나 자산 시장의 상황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오랜 경험으로는 금값을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특히 얼마나 뛰는지. 뛸 때 나중에 이것이 거품이 껴서 붕괴가 된다 한들,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한들, 이 문제는 나중 문제고 자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징표다라고 하는 부분, 저와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플 XRP가 이야기와 함께 또 반드시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봐야 될 몇 가지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고요. 어쨌든 이제 불장의 냄새가 솔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맡고 계시죠?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에너지를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폭발할 때가 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매수,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실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